자, 우선 우리가 배웠을 때 뭘 배웠었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대우를 취해주면요, 즉 대우도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대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체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notq와 p를 바꿔서 notq의 부정인 q, p의 부정인 not p 화살표도 바뀐다, 이걸 대우라고 불렀었습니다. 얘도 rq를 전체 여집합을 해주면, 자, r에서 q로 갑니다의 전체 여집합을 해주면 r의 여집합, 화살표 여집합, q의 여집합이어서 not r은 화살표 왼쪽으로 바뀌고 not q입니다. 즉 not q가 not r로 갑니다 라고 나타나는 걸 우리가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대우가 참이 되면요, 지금 잘 보면 여기 p에서 not q로 갈 때, not q에서 not r로 갈 때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꼬리물기가 되죠. p면 not q고 not q면 not r이다, 꼬리물기가 되고요. 이렇게 꼬리물기가 됐을 때 처음과 끝을 표현을 해서 p면 not r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불렀어요. 3단 논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q는 not p랑 r은 q라는 애를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r이 q로 가면 q는 not p입니다 라고 연결이 돼서 3단 논법에 의해서 r은 not p입니다 까지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r은 not p라는 녀석이 지금 4번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 b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b라는 표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게 멱집합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멱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멱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먼저 찾아주면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이었고요. 원소가 하나 있을 때 0, 1, 2가 있었고, 원소가 두 개 있을 때 0, 1, 0, 2, 그리고 1, 2가 있고요. 그리고 원소가 3개 있을 때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각각 모두 다 뭘로 갖는다고요? 원소로 갖는 걸 우리가 멱집합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런 걸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얘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원소로 가져준다면, 자, 원소로 가져준다면 요걸 우리는 A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공집합은 B의 원소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 A가 아니라 B라고 써야죠. 아니죠. 여기 B가 있어요. 공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집합도 B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자, 모든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오늘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용된 공집합은 이게 원소야, 원소. 여기서는 원소고 여기서는 공집합이야. 그래서 이 둘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공집합은 B의 원소입니다 라고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얘랑 얘랑 서로 다른 거예요. 모양만 똑같은 거지. 얘는 기호로서, 원소 기호로서 사용이 된 거고, 얘는 공집합 기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B의 원소입니다. 자, 이 집합 1, 2, 3이 A랑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A가 B의 원소가 되고요. 여기 0, 원소가 되고요. 1, 2가 여기 있죠. 1, 2가 B의 원소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때 0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게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1번, 4번 답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한 친구들도 모두 맞았다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부등식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는 건데, 일단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가 됐으니 우리는 P가 Q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범위인 Q를 먼저 보면요. Q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자 그랬죠? 이 절대값이라는 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데 0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데는 마이너스 5랑 5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절대값 거리가 5보다 작다고요. 그럼 요 안쪽의 영역이 색칠이 되는 거고 그 안쪽의 영역에 뭐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x의 범위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타내보면 q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큰 x라는 범위로 등장을 해서 q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P가 Q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P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3과 마이너스 3 요 안쪽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안쪽을 x-a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에 a를 더해서 3 플러스 a, a-3이라는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3이 4보다 작아야 되고요. a-3이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빵꾸로 뚫려져 있으니까 P가 안 가지고 있는 걸 Q가 안 갖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는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Q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였으니까 P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는 Q도 안 가져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호의 범위에 부등식에 등호까지 추가가 돼서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5,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즉 P랑 Q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A제곱이 0이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이 더 큰 개념이니까 안 돼요. 앞에는 A가 0만 가능하다라고 배웠었죠. A가 0만 가능한 거니까 1번이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보면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절대값 AB랑 AP가 같대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AB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A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니?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또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또는 A가 0, B가 0 네 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했었으니까 오른쪽이 더 큰 개념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A랑 B랑 A, B는 0으로 모두 다 똑같다면 다음은 성립합니다. 자, 세 번째가 맞는 말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 뒤에 있는 Q라는 녀석들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묶어주면 A-2분의 1 B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나와야 돼서 B가 제곱 더한 게 0일 때는 당연히 제곱된 부분이 0이어야 돼서 B가 0이고 A도 0이 됩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3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를 봅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A도 B도 C도 모두 0보다 커요 라는 뜻이 되고요. 또는 A, B, C가 모두 다 0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A가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A가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뒤에
a제곱은 0보다 큽니다는 a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즉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다는 건데, 이때 여기는 b와 c는 모든 실수라는 거죠. b는 큰 의미가 없어요. a만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a, b, c가 0보다 크다는 것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서로 조금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a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래서 bc가 마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보면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다고 해서 ac가 bc입니다 라고 나온 거는요, c가 음수면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니까 5번도 안 되고 답은 3번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자, 5번 문제를 보면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A 교집합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이겨야 돼서요, X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A 차집합 B가 X의 합집합인데 그게 X래요. 합집합은 큰 집합이 이겨야 되는 거였었죠? 따라서 X 안에 A 차집합 B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겹쳐서 보면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되고 X는 A에 포함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상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안에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 차집합 B가 있다고요. 그럼 A 차집합 B는 현재 3, 4가 소거가 되면서 1, 2만 남게 될 테니까 A 차집합 B 자리엔 1, 2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원소가 3, 4가 남게 되죠. 그럼 이 3, 4는 바깥쪽에 있어도 되고 X의 요 테두리 쪽에 있어도 됩니다. A 차집합 B는 1, 2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3, 4가 A 차집합 B 자리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죠. 즉 3이 배치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4가 배치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4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째. 전체 집합 U는 12화의 소수고요. PQ의 진리집합은 PQ인데 그때 Q는 2,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명제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럼 Q의 여집합은 뭐가 나와요? 전체 집합 U가 12화의 소수였기 때문에 2, 3, 5, 7이 나오게 됐었는데 얘가 Q가 2, 3이었다는 건 Q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5, 7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Q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에 P가 있다고 봤을 때 5하고 7이 P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 7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가 총 두 군데여서 2 곱하기 2가 되는데 맨 끝에 보면 집합 P는 0이 공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서 우리는 총 3개,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7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참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을 때 n의 값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것 중에 이 어떤이 중요한데, 이 어떤은 하나만 가능해도 참이라는 뜻이 돼요. 즉 우리가 이 주어진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하나라도 가능하면 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때 축이 x는 뭐라고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의 범위를 잘 보면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더 가깝고 1이
자, 1이 더 멀리 생겨져 있죠. 즉 우리는 주어진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가 최소라는 겁니다. 그럼 x자리에 1을 넣어주면요. 우리는 n-6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n-6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2번 6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로 가보면 자, 어느 학급에서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B 강좌에 대하여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조사했습니다. 자, A 강좌를 신청한 학생은 23명, B는 27명이었대요. 자, B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x, y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A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와 B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보고요. 영역을 나누자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영역을 나눠서 현재 1번, 2번을 더한 학생이 총 23명이었고요. 그리고 2번과 3번을 더한 학생이 총 27명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체 1부터 차례대로 다 더한 이 녀석들이 지금 40명이 됐어야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셋을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 2를 한번 더한 게 5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 2, 3을 더한 부분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0-2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0-2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50-2 동그라미는 최대 4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라는 친구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왜냐면 전체 학급이 40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1, 2, 3을 더한 게 무조건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작거나 같아야 돼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비강좌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라는 지점을 잘 보면 2는 교집합인 파트란 말이야. 그러면 A 강좌가 23명을 듣고 있고 B가 27명이 듣고 있으면 얘네들은 아무리 교집합을 많이 넣어도 이 23보다 많아질 수는 없겠죠. 왜? A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면 이 1이 0이라고 해야 2가 제일 크게 나올 테니까요. 그쵸? 따라서 2는 최대 23까지만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는 2 동그라미 더하기 3이라는 애가 현재 몇이요? 27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3번 영역은 27-2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2가 23일 때 최소 4가 되는 거고요. 10일 때 최대 1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4와 17을 더해주면 21,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요. 다음을 증명을 하시오 라고 해서 일단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작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절대값 A-B 자리가 음수고요. 요 앞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오케이 하고 넘어간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도 양수라고 나올 거고 여기도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고 얘를 이항을 시킨 거예요. 그럼 빼기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뭐래요?
우리가 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AB가 0보다 크다면 우리가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쵸? AB가 0이라고 해도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AB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AB는 양수고 AB는 음수라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나올 겁니다. 즉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AB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는 언제 위에 절대값 A가 B보다 작을 땐 등호가 성립하지 않았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지금 등호가 성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자리에서 보면 절대값 A-B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 A-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비교를 해준 거죠. 이 표시예요. 이 표시. 자, 그래서 요 표시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등호 정권으로 가보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갖고 있는 애가 5번밖에 없네요. 따라서 우리는 답이 5번이에요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전지집합 U는 1에서 20까지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AB를 나타낼 건데, 이때 SAB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거래요. 즉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준다면, 자, 이 10번 같은 문제를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그리는 친구들이 보통 어렵게 풀게 됩니다. 자, A라는 벤 다이어그램,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지금 영역을 1, 2, 3, 4라고 나눠서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은 1, 4가 되는 거고요. B의 여집합은 1, 2가 됩니다. 그걸 합집합을 했으니까 우리는 1, 2, 4를 원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즉 몇만 제외하고 3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기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SA, B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을 볼게요. 자, 기억을 보면 SAB가 18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A라는 애가 지금 1, 2, 3, 4, 5였고 B가 2, 4, 6, 8이니까 2, 4가 교집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거로 우리는 2, 4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원소를 뺐으니까 18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를 보면 AB보다 SAB보다 SBC가 더 크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까요? 라는 건데, 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SAB라는 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니은 SA, B는 20한테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야. 그럼 SBC라는 애는 당연히 전체 집합 20개에서 B 교집합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라고요. 근데 지금 SBC가 더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20-n A 교집합 B가 크거나 같습니다. 20-n B 교집합 C라고 나타내면 20, 20 소거가 되고요. 양쪽을 마이너스로 곱했을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중요한 건데, 자, A가 만약에 B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자, A가 B에 포함된 상태라면 우리는 아주 당연히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그냥 A가 나와줘야 되겠죠. 즉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한테서 NA를 빼주면 즉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러면 이제 디귿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시다. 아이고 지워졌네. 자, 디귿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우리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B라는 집합에 자, A에 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SA, B라는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N,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영역을 1, 2, 3으로 나눴을 때 1번과 2번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N, B의 여집합이라는 애의 개수는 몇 번 영역? 그냥 1번 영역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S, A, B와 N,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할 때는 1번, 2번 영역과 1번을 비교하는 겁니다. 즉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원소가 몇 개가 배치됐는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할 수도 있어요? A가 B라면 즉 이 2번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서 이 부등호 자리에 등호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디귿은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나와주셔야 돼요. 자, 말장난 게임이네요. 자, A는 C가 범인, 다음 네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한 사람만의 진술이 참이고 범인은 한 사람일 때 참인 진술을 한 사람과 범인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거는 좀 쉬워요. 표를 그려요. 자, A, B, C, D라고 하고 여기에 차례대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A, B, C, D. 자, 이런 표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런 문제는. 자, 제일 먼저 A가 만약에 참말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A가 만약에 참말을 이야기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C가 범인이에요 라고 확정이 된 거고요. B는 B가 범인이 아닙니다. 이게 구라잖아. 그럼 B가 범인이에요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럼 A는 뭐예요? C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 거야. 그리고 B도 범인이 아니야. 그럼 C는 D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D도 범인이 아니야. 그럼 D는 이야기를 하겠죠?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는 참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뀌죠? C는 참말을 했어요. 그럼 봐봐요. C도 범인이 아니고 D도 범인이 아니고 B도 범인이 아니면 누가 범인이에요? A가 범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C가 참말을 했습니다. 그럼 D가 범인이라고 확정이 되는 거죠. D 범인인데 자, 그러고 D는 C는 참말을 한 거예요. 라고 되는 거니까 바로 범인이 D라고 확정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맞죠? C가 참말을 했으면 D가 범인입니다. D가 거짓말을 했으면 C는 참말을 말했습니다. 그럼 D가 그냥 범인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B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 범인이 아닙니다. B가 범인입니다. 라고 등장을 하면서 얘네 둘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세 번째 가정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로 가봅시다. 자, D가 참말을 했다면요. C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즉 D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C가 범인입니다. C가 범인이 아니에요. B가 범인이 아닙니다. B 전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B가 범인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DB 4번이 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네요. 자, B가 참말을 했어요. 전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 B는 범인이 아니죠. C가 범인이다. C도 범인이 아니고 D가 범인이다. 자, 여기서 오류가 생기네요. 자, 이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렸을 텐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두 번째 거에서 오류가 발생을 어디서 했냐면 자, B가 참말을 한 거야. 그래서 전 범인이 아니에요. 아, B가 범인이 아닙니다. 참말로 밝혀졌고요. 자, A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C가 범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C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D가 범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가 거짓말을 한 거를 D가 일렀단 말이야. 그럼 D도 참말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참말을 한 애가 D도 되고 B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 우리는 이 맨 마지막에 D가 참말했을 때만 아무런 모순 없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12번 문제 더했을 때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더했을 때 최대값은 코시 슈바르츠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플러스 3y인데 여기에 6b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x자리 대신엔 3이 y자리 대신엔 6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9 플러스 6, 6에 36 a제곱은 5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오겠니? 45네? 그럼 5 곱하기 9네? 15네 15 2번이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15의 제곱이 3a 플러스 16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12번은 그냥 2번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면 되겠어요. 다음 13번 문제. 두 집합이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예요. 자, 우리가 제일 작은 숫자를 이런 순서로 써보세요. A, B, C 순서라고 치면 우리는 이 A의 원소 두 개를 더할 건데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 안 된다는 말 없으니까요. 그러면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A는 이미 중복됐고요. B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나왔고 C 더하기 B도 나왔고 C 더하기 C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작은 거 두 개끼리 더했을 때가 제일 작은 수일 거고요. 제일 큰 거 두 개 더했을 때가 제일 큰 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까지 일단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가 또 2b라고 나와서 이게 세 개가 쪼로록 다 다르게 나왔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A, B, C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AA랑 AB랑 AC가 모두 세 개가 다 다를 거고요. 당연히 얘네 둘도 다를 거고요. 요렇게 둘도 다를 겁니다. BB도 CC도 같이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총 5개가 나왔다는 건 같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애가. 그럼 생각을 해봐요. 2A랑은 여기 같은 애가 나올 수조차 없는 거고요. 2C라는 애도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2B랑 같은 애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2B랑 AB가 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A가 B라는 말이 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AC랑 2B가 같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B랑 C가 같을 리는 전혀 없죠. 즉 요게 같다고 표현이 되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가 3B랑 같고요. 그게 15가 되면서 B는 5라고 결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5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 6개를 다시 써주면 2에 2에 A 더하기 5
A 더하기 C, 즉 2B라고 결정되고 2B가 중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5 더하기 C와 2C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개가 완성이 되면요. 우리는 차례대로 다 더해주면 2A 더하기 A 더하기 5에 2B, 즉 10과 5 더하기 C와 여기 2C예요. 2C가 등장을 하면서 3A 더하기 20 더하기 3C가 나오고요. 그럼 3은 A 더하기 C 더하기 20인데 아까 A 더하기 C가 2B라고 했으니까 6B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아까 5라 그랬죠? 그리고 6, 5, 30에서 50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XX를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라고 나타내자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A 합집합 B를 전체 집합이고 서로 서인 두 집합 A, B에 대하여 SA, SB가 5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자, 모든 원소들의 합이고 그 합끼리 곱해서 50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야 생각을 해봐. 자, 1 곱하기 50인데 지금 얘네들을 다 더해봤자 15가 한 개야. 그럼 1 곱하기 50은 절대 불가능할 거고요. 2 곱하기 25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5 곱하기 10 정도가 가능할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추가가 안 되겠죠. 즉 우리는 5 곱하기 1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 5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1, 4 하고 2, 3밖에 없네요. 2, 3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2, 3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1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합은 지금 1, 4라고 하면 1, 4라고 하면 2, 3, 5가 있고 그리고 1, 4, 5라고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는 여집합은 없어. 왜냐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으로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 다 더한 게 15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에서 5랑 10으로 딱 쪼개져야 되지 이 교집합이 나와주선 안 돼요. 즉 우리가 만약에 A가 5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그럼 B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라서 두 가지인데 A가 5가 아니라 B가 5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가 5일 때 SA가 5일 때 정확하게 자 SA가 5일 때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SB는 자동 결정. 자, B는 자동 결정. 자, SB가 10일 때 또 두 가지가 등장을 할 수 있고요. 이때 B도 자동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건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4번은 4가 나오게 아닌데? 하나 더 가능하네요. 뭐도 가능해요? 지금 그냥 5 하나만 가져도 되겠네요. 원소가 5 하나만 가지고 B가 1, 2, 3, 4, 5에서 5를 제외한 2, 3, 4를 가져도 되겠군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5일 때 3가지, 10일 때 3가지, B는 자동 결정이 될 거니까 총 6가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를 그 다음으로 봅시다.
자,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다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또 풀었던 문제인데 가장 작은 원소가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S 안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고 여기 1이 있고요. 그때 2, 3, 4, 5가 자동 배치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자동 배치가 돼서 16개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원소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4개가 다 바깥쪽에 배치되는 경우는 무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깥쪽에 들어갈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우리가 총 15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며 그때 이 가장 작은 원소들을 모두 더하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1이 총 15번 더해집니다. 15예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S라는 거 안에 2가 있고요. 당연하게 1은 바깥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원소는 3, 4, 5니까 바깥쪽, 안쪽 8개가 등장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3, 4, 5가 모두 다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를 더 빼줘서 우리는 7개가 나오게 되고 그 말은 곧 2가 7번 더해줘요 라고 해서 1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반복을 할 겁니다. 이번엔 가장 작은 원소가 3이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4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라고 봤으니까 우리는 S 안에 S 안에 3이 있고요. 그럼 그 외에 1, 2가 존재하면 4, 5가 밖에 있겠죠. 그럼 4, 5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2 곱하기 2개 존재할 수 있는데 모두 다 밖에 있는 경우 한 가지를 뺄 거니까 총 3가지가 나올 거라 우리는 3을 3번 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라 얘가 9가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가장 작은 원소가 4라고 해주면 우리는 S라는 부분 집합 안에 4가 들어가는데 그 밖에 1, 2, 3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소가 총 5개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4, 5밖에 안 들어가겠죠. 즉 가장 작은 원소가 4인에는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하니까 4가 그냥 혼자 나올 겁니다. 5인에는요 가장 작은 원소가 5면 5보다 큰 숫자는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분집합의 원소가 2 이상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15 더하기 14 더하기 9 더하기 4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29 더하기 13이고요. 따라서 42예요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42는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자, 길이가 128인 줄을 가지고 3개의 직사각형 울타리를 만들 건데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A 그리고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를 B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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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잡고요. 이 전체 길이를 Y라고 이렇게 잡아준다면 우리는 4X 플러스 2Y가 128인 거고 2X 플러스 Y는 64입니다 라고까지 정리가 됩니다. 울타리 전체 넓이의 최대값 고로 XY의 최대값을 원하는데 곱했을 때 최대값은 산술기하 라고 해서 요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이거의 최대 곱했을 때 최대는 산술기하 라고 했죠. 자, 얼마 전에 했던 수업 내용이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2x y가 돼야 되고 요게 64니까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루트 2x y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66에 30 2의 제곱은 2xy가 되고 고로 xy는 2의 9제곱이라고 나와서 512가 최대 넓이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 최대 넓이는 우리는 a라고 하겠으니까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EX랑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EX가 Y. 왜? 산술기하라는 건 A 더하기 B가 2루트 AB고 AB가 같을 때인데 그때 A 자리에 해당하는 게 EX고 B 자리에 해당하는 게 Y니까 우리는 EX는 Y가 똑같을 때고 걔네 둘 더했으니까 64니까 얘가 각각은 32로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X가 16일 때 Y가 몇이요? 32일 때인데 문제에서 뭘 원했니?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원했죠. 즉 2x 더하기 2y를 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96이 나오게 될 거고요. 96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걸 B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 B를 모두 다 더하자고 했으니까 512에 96을 더해서 608입니다. 라고 5번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 2, 3, 4, 5, 6, 7의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하여 A와 B가 등장을 했고요. 이때 A와 B의 교집합이 2개, B와 X의 합집합은 5개 이상이 나오게 해주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렵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가 있고요. 자, 이렇게 X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135를 배치를 할 건데 135를 배치를 할 건데 이쪽에 무조건 2개, 이쪽에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면 숫자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이쪽에 넣을 건데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3가지로 골라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쪽 자리에 우리가 1이랑 3이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 B는 2사니까 이미 A 합집합 B를 했을 때 2사를 제외하고도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더 있어서 이미 B를 합집합한 애가 자, B를 합집한 애가 4라고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를 2랑 4라는 애도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2, 4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B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교집합 자리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총 2 곱하기 2, 4가지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럼 1, 2, 3, 4까지 세팅이 돼서 전체 집합을 그려줬을 때 전체 집합에 남는 숫자가 1, 2, 3, 4, 5까지 다 들어가고 6, 7이 남았죠. 6, 7이 남아서 6, 7이 요 바깥쪽이랑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2, 4가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2 곱하기 2 2 곱하기 2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6, 7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6, 7이 있으면 B, X합집합 B라는 애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아니라 4개로 나오게 돼요. 즉 6, 7이 모두 다 바깥쪽에 배치되는 경우 한 가지는 제외를 해줘서 3가지라고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4, 36, 4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이라고 나오게 돼요. 다음 자, 18번 문제를 또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여기서 지금 잘 살펴보면 A 교집합 B가 B라고 나와져 있죠. 그 말은 A 교집합 B가 B라는 얘기는 B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B가 A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즉 B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거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요 A의 범위가 먼저 x-1에 x-4가 0보다 작습니다. x는 4보다 작고 1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4, 지워지면 어떡해. 4와 1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문질러주기. 자, 이거부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b의 범위를 구해줬는데 b는 일단 축은 2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1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할 거라 요 범위 안에 등장을 해주려면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될 거고 요렇게 나와야 되겠군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우리가 겹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일단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근의 위치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의 위치로. 그래 여기 알파 베타여야 요 안에서 이렇게 색칠이 돼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근의 위치로 생각을 해주면 베타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벌어지는 건데 이쪽은 한 칸짜리밖에 안 돼서 요 안에서만 나온다면 베타는 무조건 4를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fx라는 식이라고 했을 때 f1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f2라는 애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하죠. 0보다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냥 f2가 순수하게 0보다 커도 됩니다. f2가 만약에 순수하게 0보다 크다면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그래프라 공집합이 나오게 될 건데 공집합은 제외하자고 그랬나요? 그럼 이보다 큰 거는 지워줄게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공집합 나오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f가 1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라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2를 넣어줬을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고 이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4보다 k가 큽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큰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게 될 거고 둘을 곱해주면 답은 12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네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차 함수의 성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자, 이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문제인 거예요. 안 외워서. 자, 야, 이건 정형화된 방법이야. 정형화된 방법. 자, 우선 대우를 구하면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나오고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뭐뭐의 배수라고 나오면 자, 뭐뭐의 배수라고 나오면 이거는 나머지로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3의 배수,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3의 배수라 3n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은 뭐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2라면 3k 플러스 2로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는 n이 3k 플러스 1이면 n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고 얘는 다시 3으로 묶었을 때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므로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왜? 3의 여기 앞자리가 3의 배수인데 거기에다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2라고 생각을 해주면 k제곱은 9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인데 이걸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므로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즉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 됩니다. 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더라. 그냥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자, 다음 20번.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네. 이게 신사후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신사후 교과서에. 그대로 냈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이건 다시 안 나와. 자, 야탁고 친구들 이미 출제된 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안 나옵니다. 야탁고 친구들. 다른 학교 친구들은 나올 수 있어요. 외워야 돼요. 야탁고 친구들은 안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야탁고 친구들은 안 나와요. 자, 일단 증명은 해드릴게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우리 일단 차집합을 먼저 바꿀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 합집합 B의 교집합의 A의 여집합이라고 써줘요. 자, 이게 차집합 변환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합니다. 자,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어떻게 분배 법칙을 하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덩어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요. 다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이 일어나서 요 앞에 있는 애가 A 합집합 B 교집합 B 합집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여랑 B를 합집합을 하니까 얘가 전체 집합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A 합집합 B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지금 보면 교집합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결합과 교환 법칙이 모두 성립을 합니다. 결합과 교환 법칙이 모두 성립을 해서 얘는 결합, 교환, 헛소리를 했군요. 미안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나와야 되네요. 합집합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분배를 먼저 해주면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나와요. 즉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분배 법칙을 한 거죠. 분배 법칙을 했고요.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묶이고요. 그럼 얘가 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겠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여집합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이때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럼 이게 여집합으로 묶이면서 A 교집합 B가 나오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차집합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까지 유도가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야탑고 친구들은 이게 교육과정상 한 번 출제된 건 똑같은 걸 또 내면 안 돼요. 그래서 19번, 20번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21번. 다음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자, 귀류법은요.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제의 부정부터 쓸게요. 자, 명제의 부정이 x-a의 x-b고요. 이게 c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c제곱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부정이니까 c제곱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항상 허근을 갖는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명계의 부정을 증명을 해볼게요.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 마이너스 c제곱은 0이고요. 판별식 d를 써주면 a 플러스 b에 제곱 마이너스 사과로 ab 마이너스 c제곱은 0입니다. 그러면 전개를 쭉 해주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d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판별식이니까.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 나오는데 이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등장을 해줘야 되냐면 항상 실근을 갖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항상 실근을 갖는다. 즉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야탑고 전문항 해설이 끝이 납니다. 우리 지금 9월달에 풀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실제 학교 시험이었다면 비교적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